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예. 경기도에 인천공항도 있고 김포공항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공항을 또 짓는다. 경기도에 공항이 또 하나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사실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왼쪽에 서해 쪽에 치우쳐져 있긴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이나 용인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인천공항이 너무 힘들다. 진짜 멀다. 차라리 청주공항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될 만큼 머니까 예. 그 동네에 공항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 아니 뭐 있으면 좋죠. 가까운 데 있으면. 근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논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백종원 기자가 이와 관련한 찬반 논란 음.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경기도에 국제공항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식적으로 아주대 등에 의뢰를 해가지고 예. 자체 연구 영역 결과와 더불어서 아예 후보지 3곳을 딱 찍어가지고 10곳을 검토했는데 3곳을 꼽았다라고 하면서 예.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되게 직관적입니다.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왼쪽에 있고요. 저기 간척지니까 넓은 테니까. 예, 수원 밑에 평택시 서탄면 그리고 동쪽에 이천시 모가면 이렇게 야. 3곳을 딱 찍어서 예. 여기다가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일단 경기도가 이제 하자 그랬으니까 예. 이제 바텀업 수준으로 이렇게 국토부에 이런 안을 올릴 건데 네. 필요성은 첫째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가 2040년까지 8.8% 늘어서 예. 120만 명 늘어난 1479만 명까지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해보니 공항에 2065년에는 여객 연간 1755만 명, 항공화물 35만 톤의 공항 수요가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리는 경기도가 이제 크니까 아까 안 대표 말씀처럼 이 프로 말씀처럼 경기도에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천공항, 김포공항까지. 예. 그래서 보면 요건데 슬라이드 보시면 최인접 국제공항으로 평균 통행 시간이 경기도가 1시간 22분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도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편이다. 야,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정말 힘들겠구나. 네. 예. 저기다 그래서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네요. 정서적으로는 가까워 보이나 실제로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가는 게 경기 남부 도민들은 굉장히 멀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는 많다. 네, 그리고 수요는 많다. 인구는 많고요. 서울 못지않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공화물이 많다는 논리인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네. 경기도의 항공화물 비율이 전국에서 한 30%가 넘는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 용인, 기흥, 이천 이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규모 반도체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LCD 공장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 수요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뒷부분에도 조금 다뤄드릴 텐데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에도 대도시권에 공항이 3개, 4개씩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2개 있는데 왜 또 하냐라는 논리에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3개 정도 하면 분산에 사는 뉴욕 같은 경우에도 JFK 공항, 라가디아 공항, 뉴욕 공항 이렇게 3개를 두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인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또 보여드릴 텐데 그런 논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궁금한 게 물론 좋아요. 뭐 있으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좋죠. 좋을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이제 백 기자님한테 우리가 배운 게 공항은 거의 국비를 써서 이렇게 만든다면서요. 지방자치단체가 뭐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돈 별로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여기에 하나 필요하다 해서 찍어가지고 이제 국세를 대폭 넣어서 짓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이거 결정을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국토부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할 거야. 근데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발표한다는 게 그 의미가 있습니까? 추진한다는 발표고요. 당연히 이제 흔히 말하는 국토부에 안을 올려서 주민 설득이 다 된 걸 전제로 안을 올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5년마다 세우는 공항 계획으로 이렇게 내리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한 공항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계획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 하겠다. 예. 아, 우리 여기 이거 참 좋은 안이니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예. 일종의 상신 같은 거군요. 예, 예. 그럼 아직 모르는 거네요, 전혀. 예,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고 예.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슬라이드 잠깐 봐주시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2025년 내년에 후보지 주민들 이제 발표만 했으니까요. 후보지 세 곳을 공모를 받는 겁니다. 그 시에서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한테 공모를 받는 거고 그 공모가 있다는 걸 전제로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개시하게 됩니다. 여기 예. 이렇게까지 돼야 이제 공식 절차, 메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절차,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국토부 항공정책 심의, 그리고 기본계획고시, 우리 제주공항이나 가덕도 공항에서 봤던 그 절차는 이렇게 그 다음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국토부에서 짓는다고 해도 해당 주민이 반대하고 하면 골치 아픈데 네. 최소한 우리끼리는 다 합의 봤어요. 네, 예. 그런 의미는 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세 곳 중에 화성시는 조금 복잡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안 하겠다라고 저한테 공식 답변을 줬습니다. 제가 문의를 했더니 화성시는 응모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있으면 좋은 거 자기 지자체 돈 안 들어가지만 예. 화성시에는 약간 구원이 있습니다. 공항하고 그 수원의 10 전투 비행단이라고 공군 비행단이 있는데 예. 수원에 아무래도 수원이 경기도의 그 어떤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또 많이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수원 군공항을 화성에 이전하려는 게 2015년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돼 왔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네,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예. 화성시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 주민들이 거의 9년, 10년 동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비행장 짓지 마라. 수원 거를 화성으로 옮기지 마라. 화성에서 그래서 수원시하고 화성이 워낙 그 문제로 10년간 다퉈왔기 때문에 화성시는 공항이라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군공항을 이렇게 이전하면서 경기 국제공항, 민간공항을 이렇게 슬쩍 연계해서 지어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는 아예 안 받겠다라고. 공공항이든 경기 국제공항이든 안 받겠다. 공항에 공짜도 싫어. 네, 이런 그래서 거고. 화성시는 공식적으로 화성시장이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 민주당인데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형들끼리 알아서 해. 예.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후보는- 평택하고 이천 두 곳이 화성시는 그냥 인천 가도 가깝잖아요. 네. 제일 가깝잖아요, 인천공항. 그렇죠. 서쪽에 그렇지. 있죠. 서쪽에 서쪽에 있으니까 그나마 낫고 뭐 지도상으로만 보면 예. 아까 전에 이천은 또 원주공항으로 가면 될 것 같으니까. 예,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네. 조금 가깝긴 한데 이천은 원주공항을 하니까 조금 애매한 데는 평택이 좀 위치가 좀 애매해는 보이네요. 예. 이천 기지, 오산 기지라고 하면 저기가 이미 공군 기지가 있고 활주로가 있는 겁니까? 오산 비행장이 있습니다. 예. 이천에도 기지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국제공항으로 만들면 쓰자. 어떠냐. 뭐 기왕 활주로도 있고 그럼 좀 넓혀서 쓰면 굳이 뭐 있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왜 만들자는 건 알겠고. 예, 예. 특히 저쪽으로 이제 화물 수요 반도체 같은 게 저 남쪽에 있으니까 예. 저기 있으면 굳이 인천까지 안 가도 되지 않냐 말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천이 또 그럼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만들어질 수는 있겠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예. 진짜 저기가 포화라서 이거는 이거 갖고는 진짜 수용이 안 돼. 하나 부채 꼭 더 져야 돼. 그러면 좀 거리도 생각해서 요런 때쯤에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니? 뭐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국토부 또 생각이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예.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데가 국토부인데 국토부의 그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근에 5년 단위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은 6차 계획인데요. 거기 보면 뒤쪽에 후반부에 조그맣게 경기 민간공항은 뭐 제반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 고려하여 검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국토부도 약간 생각은 있는데 진짜 언급은 하긴 했네요. 네,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종합 검토 이렇게 약간 신중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국토부는 제가 문의를 해봐도 거기 화성시도 반대하기도 하고 그럼 이천하고 평택인데 그 주민 공청회나 이런 걸 더 해서 들고 와야 되지 않겠나. 다만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그 용역 결과 요번에 발표한 예. 그 자체 용역 결과를
갖고 국토부를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 음. 관계자가 저한테 그러던데 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주민 설득도 봐가면서 내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웰컴이면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항을 여기에 지을 때 네. 주민이 강력 반대하면 그것도 좀 골칫거리니까 변수이긴 하나 변수입니다. 예, 공항은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비용 투입 대비 얼마나 효율적이냐 예. 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KDI의 예비 예. 타당성 조사를 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 거기서 비용 편익 지수, 뭐 편익이 비용보다 많더라라는 예. 1을 넘기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경기도가 워낙 지금 인구가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1,300만 명이 넘었어요. 1,347만 명이고요. 예. 2040년까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서울은 인구가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 줄지만 경기도는 120만이 늡니다. 추계로 예. 보면 예. 예상으로 보면 그래서 2040년에는 120만 명이 느는 걸로 나와요. 1,479만 명까지. 그래서 예. BC 값은 결국은 물동량 그리고 특히 이용객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BC 값이 1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반대하는 쪽도 어느 정도는 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면 비용 대비 그쪽의 활용도는 충분히 있을 텐데. 예, 예. 비용 대비 편익이 1은 될 것 같다. 근데 1 문제는 넘게. 그렇게 되면 기왕 지어놓은 김포와 인천이 1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살짝 그렇지. 떨어질 수도 있죠. 예. 예, 예. 살짝 아니고 살짝 아니라 많이 떨어질 많이 것 떨어질 같은데?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서 네. 예, 이때까지는 신설 논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반대 논리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아까 안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뭐가 포화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 지금 인천공항 4단계 확대 공사했다는 뉴스 혹시 지난달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하. 예, 지금 활주로를 4개째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예. 터미널은 2개가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네, 그래서 1터미널, 2터미널 1억 있는데. 600만 명을 연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 수요를. 근데 지금 작년에 인천공항 처리한 여객 인원이 6,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여유가 많네 아직도. 예. 그리고 사실. 2033년에 혹시 우리나라가 여객 수요도 많고 호황이라서 관광이 예. 또 많이 오고 인천공항이 포화될 경우 2033년 이전에 인천공항 5단계 사업도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거는요 반대할 수 있는 근거 논리는 아닌 것 같은 게 예. 예를 들면 그럼 부산에 네. 김해공항을 지금보다 한 50배 크게 지어놓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폐쇄하면 그래도 부산공항에서 다 받아낼 수 있긴 있죠. 50배 키웠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네. 근데 그럼 서울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 멀리 내려가란 말이냐? 아니 부산에 충분히 여유 공간 있는데 내려오시든 말든 그거야 댁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공항은 충분해요. 네. 라는 논리로 주장하면 그러면 인천공항, 김포공항도 필요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인천공항이 늘리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요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그 논리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듣다가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날카롭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 해봐요 좀. 날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네. 네. 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고요. 아 진짜. 다만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맞아요. 경우에는 여객 터미널 하나 더 지을 것을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어요. 3여객 터미널. 지금 예. 1, 2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활주로를 5번째 활주로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2% 말씀 들으니까 그걸 네. 늘리는 게 뭐 이 그렇지. 경기국제공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정적인 요인 전국에서 같지는 무슨 공항 않습니다. 만들자고 할 때마다 인천에 활주로 하나씩 늘려주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냐? 네, 예. 그건 이상하죠.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4번을 한번 보실까요? 슬라이드 예. 4번 보시면 지금 경기도가 여객 수요 1,700만 명, 항공 연간 35만 톤을 얘기했는데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수출 액수로는 반도체나 휴대폰 비싸잖아요. 예. 우리나라 수출의 그 첨단 전기 전자 제품이 30% 정도 금액으로는 차지하지만 예. 물류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수송량 중량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0.2%다. 반도체 수출 뭐 그 물동량이란 게. 그래, 저걸 액수로 들고 온 건 전 경기도가 좀 좀 치사하다. 이상하다. 예, 예. 그래서 저건 이 좀 그렇다. 계산을 아주
개략적으로만 좀 복잡해가지고 예. 저도 지금 국교원 국제물류사협회 회장과 경기환경연합의 연구 결과 같은 것을 제가 취재도 하고 예.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한국무역협회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항공화물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비중은 30% 금액으로는 30%지만 네. 중량과 수송량으로는 0.2%다. 아주 가벼운 것만 아주 가볍고 간다. 작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을 지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예. 경기도에 그 첨단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모든 전기전자 제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약 30% 정도 만드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 0.2에서 또 한 30%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0.04에서 뭐 0.02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된다. 그래서 중량과 수송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그 항공화물 수요란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지가 않다는 거고 저는 요것도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 주장대로 예. 항공화물이 35만 톤까지 늘어날 거야 경기도 지역에 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이 300만 톤 안팎을 넘나듭니다. 그런데 한 2060년에 미래에 굉장히 늘 걸 얘기하면서 지금 인천공항의 10분의 1 정도의 화물밖에 수요가 없는 거죠. 경기국제공항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물량 자체는 예, 항공화물 물동량이라는 것이 네. 전기전자 제품 물동량이라는 것이 지금 인천공항이 처리하는 알았어요. 한 해에 처리하는 물동량 항공화물의 한 10분의 1 그럼 반대하는 쪽에 놓는 거고. 논리죠. 그 아까 전에 인천공항 그 확장 말씀하셨는데 확장이 아무래도 신설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쌀까요? 예, 굉장히 싼 걸로 알고 그렇긴 있습니다. 할 거예요. 싸긴 싸겠지. 기존에 있는 걸 조금 넓히는. 네. 그리고 거니까. 원래 그런 제주공항 때도 저희가 같이 배웠습니다만 예. 이미 확장을 전제로 땅을 어느 정도 골라놓고 이렇게 평탄화도 해놓고 이렇게 구체적인 건물을 안 지었을 뿐이지 예. 확장을 예정하고 부지를 확보하곤 합니다. 하니까 이미 있는 거 옆에 좀 더 준다고 해서 네, 무슨 예. 주민 반대나 그런 건 별로 없을 새로 테니.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돈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있는 걸 확장하는 게 경제적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난 진짜 너무 멀다. 멀니까 이거는 그거네 딱. 이거는 나는 너무 뭐 멀어서 수요가 불편하다. 어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경기도에 지금 없으니까 전부 다 인천으로 갈 때 발생하는 거리나 이런 비용, 시간의 가치 이런 거 하고 경기도에 있으면 세이브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랑 건설비랑 비교를 해야지. 그거랑 비교해야지. 그 숫자를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천이 넉넉하네, 뭐 화물이 많네, 적네. 아니 많아도 인천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으면 가는 거고 네. 아무리 적어도 그로 인한 그 저울질에서 이게 있는 게 하나 조그만 거라도 있는 게 낫네 그럼 나은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싸워야지 왜 엉뚱한 자료 가지고 싸우냐는 게 2%의 날카로운 그거 아직 네. 용역 결과서에 있겠죠. 그 내용이. 아니 날카롭냐고. 날카로운데 그건 용역 결과 당연히 있을 거다.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게 발표가 안 그게 됐다. 용역 보고서를 제가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예. 경기도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논리가. 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새로 생기는 화물이 뭐 많건 적건 기존 것만 하더라도 그냥 경기도 안에서 서남 쪽에서 처리하는 게 싼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네. 네. 그런 내용도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날카로운 지적이 경기도에서 참 날카로우십니다. 비일 것 같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좀 멀기는 한 그 지적은 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1시간 경기도가 22분이 넓은데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1시간 뭐 30분 40분? 여기 그 정도는 슬라이드 멀긴 먼거 보시면 아니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조금 또 다른 표인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도에 두 곳이 있으니까 예. 터미널 기준으로는 세 곳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항으로는 3개, JFK, 라가디아, 뉴악, 터미널로는 11개가 있지 않냐라는 이런 논리로 경기도 찬성 측, 추진 측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렇다. 영국도 런던 인근에 4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3개가 엄청 많다라고 하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는 이게 이제 찬성 측에서 해야 된다는 자료인데 조금 보시는 따라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시청자분들이. 예. 뉴욕 인근에는 이제 인구가 2,923만 명입니다. 예. 우리 수도권은 2,442만 명이에요. 그래서 예. 한 500만 명 정도 대도시권의 인구 차이는 있습니다. 예. 네, 뉴욕 인근이 역시 인구가 많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500만 명의 수요를 그리고 멀리 가야 되는 그 수고를 그리고 물류비를 항공 화물의 경우에 물류비를 과연 새로 지어서 감당하는 것이 그래도 꽤 괜찮겠느냐 이 프로 지적대로 예.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그냥 일으켜서 인천공항 확장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낫겠느냐 예,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뉴욕은 그래도 그 세 개가 이렇게 막 사방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것 같네. JFK 공항 여기 저기 써있진 않아. 어디 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공항 위치는 안 찍어 있죠, 저. 안 찍어있는데 저는 다 가봤으니까. 네. 이렇게 뉴욕이 있으면은 이렇게 3분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제 생각에 거의 다 한 40분 정도만 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게 이제 뭐 땅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분산시켰는지도 모르는. 그럴 일이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디에 많은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좀 멀기는 먼데 예. 인천공항이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 가더라도 거의 1시간은 가야 되니까 아무리 짧게 걸려도 예. 멀기는 이게 먼데 찬성 측 논리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정말 1년에 몇 번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공항이 3개쯤 있으면 2개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회항도 할 수 있고. 예, 뭐 북한 드론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올스톱 되잖아요. 공항이. 실제로 그렇게 올스톱 된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쪽에 치우친 지금 체제가 꼭 뭐 정답이냐라고 신설 주장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토부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토부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슬라이드 잠깐 또 보시면 이홍근 경기도 도의원 건설교통위 도의원인데 예. 경기국제공항이 사실 고추 말리는 공항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누가 아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수요 조사를 그렇게 경기도나 수원시하고 친한 예. 수원시 청사 경기도 도청 옆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할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듯이 한국교통연구원이나 KDI에 해서 수요 조사를 정밀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고추 말린 공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일이다. 지금 공항이 너무 추진이 많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지금 새만금 공항 이미 빨간 게 추진되고 추진 있고요. 중인 거죠? 예, 울릉도 공항 이미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이미 한번 공부한 가덕도 공항과 제주 제2공항은 이미 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너무 공항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도 여기서 뭐 유명한 게 무안공항 아닙니까? 광주에서 가까운데 예.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지난 5년 동안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저건 예. 또 반대하는 분들 논리죠. 반대하는 분들 논리죠. 그러니까 저거 경기도 공항이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를 따져야지. 예. 전국에서 공항 추진되는 게 너무 많으니 경기도 공항은 비합리적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광주공항 보시면 아예 뭐 완전한 그런 건 아닌 것이 무안공항하고 광주공항하고 가까운데 광주공항도 적자, 무안공항도 적자. 예. 그러니까 너무 붙어 있으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예. 그림 아까 지도 광주하고 무안은 붙어 있긴 붙어 있네. 근데 광주공항이 먼저 있고 무안공항이 생긴 거죠? 예, 예. 무안공항을 제가 좀 안 대표가 궁금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알아보니까 예. 1994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94년? 예, 되게 오래됐죠. 1998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흔히 말하는 기획재정부의 그 빡센 흔히 말하는 빡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됐어요. 예. 그래서 좀 헐겁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같은 아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면 무안공항 같은 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물론 이제 공항 그 지방에 저 정치인들이 내지는 지방의 주민들이 뭐 불필요한 공항을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시도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그거하고 경기도 공항은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경기도 공항은 안 된다는 것도 경기도공항 진짜? 저는 그러니까 궁금하고 지었으면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양쪽 찬반 근거로 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다. 다들 부실하다. 부실하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경기도에 여기 남부에 공항을 하나 지으면 이게 인천까지 가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비용 세이브가 되느냐. 네. 뭐 그거랑 이제 또 다른 다양한 비용들도 있겠죠. 저쪽에 인천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물량이 빠짐으로써 생기는 뭐 비효율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걸 계산하고 그거의 썸과 건설비를 비교하면 되는 건데 왜 뭐 무안공항이 있느니 뭐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니 왜 그걸 가지고 와서 싸우냐는 거죠. 근데 그게 미래의 수요를 계산한다는 게 너무 가정이 많이 들어가서 네. 사실상은 약간 장난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좀 해보자 하면 살짝 숫자를 조금만 바꿔도 근데 참 사람 마음이랑 이상한데 조금 그렇게 전에 할 또 거야.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 누가 주장했잖아. 네. 근데 이제 고추 말리는 게 막 떠오르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거기다 고추 말린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름도 고추공항이라고? 참그 선동이라는 건. 자극적이네. 야 그러네요. 일단 뭐 다시 한번 완전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예. 찬성하는 측은 경기도에 1,400만 명이 넘는 인구 예.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로 인한 장래성 있는 항공화물 수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 2% 말씀처럼 아직 입체적인 분석은 안 된 것 같고요. 반대하는 쪽은 그 항공화물 수요 첨단 제품이란 게 굉장히 작다. 미미하다라는 역반론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여객 수요 쪽은 어떻게 보면 2% 말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럴 왜냐하면 수 있죠. 1시간 네. 20분, 1시간 반 넘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불편을 어떻게 비용 편익으로 환산하면 또 뭐 좀 타당한 어떤 수치를 좀 경기도 측에서 새롭게 예. 상세 보고서와 함께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약간 양측이 또 좀 설득력이 있는 쪽, 없는 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반대 논리 중에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예. 네. 반도체 수요도 업황도 지금 솔직히 안 좋고 예. 그래서 특히 고령화가 되면 제주공항 때도 제가 배울 때 말씀드렸던 대목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 우리나라 고령화 빨리 진행되는 국가 전 세계 꼽는 국가 아닙니까? 예. 예. 그럼 항공 수요 예측이 아까 모든 항공 수요 예측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의 평균치 정도의 프로젝션으로 예상한 거거든요. 전 세계 평균 항공 예. 수요 예측치. 예, 예. 그래서 경기도가 말한 1,700만 명의 여객 수요, 뭐 35만 톤의 화물 수요 이런 것들은 다 ICAO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프로젝션으로 그냥 전 세계 평균을 대입해서 구한 수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만큼이면 소득이 이만큼일 때 항공 수요는 이만큼이더라. 네, 예. 그런 전 세계 평균에 기초한 함수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엉뚱하네. 우리나라 같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쪽은 이렇게 국제공항 장거리 국제공항 수요가 약할 수 있다. 적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고령화는 우리가 연금 배울 때나 다른 공항 스터디할 때도 많이 했던 대목이라서 그것도 뭐 참고할 만한 논리가 아닌가. 근데 중단거리 여행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령화가 빨라지면. 아 그런가요? 놀면 뭐해요 집에서? 괜히 싸우시기만 하지. 아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수요는 적겠죠. 예, 동남아나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 단거리 노선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2%가 집에서 놀기 시작하면 1년에 해외여행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물론 많이 힘들어서 나가. 먼 많이 거리는 나가, 못 가지. 못 나가. 근데 뭐 사이판, 괌, 홍콩, 뭐 필리핀 이런 데 진짜 많이 다닐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은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놀면 그러니까 즉 노는 노인들이 늘어나면 예. 당연히 그 수요는 늘어나지. 장거리 국제는 당연히 줄어들죠. 장거리 국제는 이해됩니다. 근데 단거리 국제도 국제공항에서 떠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젊은 층이 훨씬 해외 여행이나 그런 수요가 많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천이나 그쪽으로 군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공항이 하나 활주로가 있으면 성남공항을 안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 성남공항이 유사시에 출동해서 휴전선 근처에서 적기와 대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뒤로 가면 안 돼요. 거기 꼭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이야 대통령 순방할 때나 종종 쓰고 말지만 이라는 이유로 거기 있긴 하고 그것 때문에 롯데월드도 못 지을 뻔했고 지금 분당 판교 재건축할 때 그 비행 그것 때문에 엉망 복잡하거든요. 네. 예.
예전엔 거기가 허허벌판이니까 공항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들 엄청 들어섰는데 이 공항이 뒤로 빠져줄 수만 있으면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사 좀 해보고 저울질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성 논리 반대 논리가 고추 말리네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자세히 자료가 나오거나 하면 또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고요.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는 자료가 좀 서로 주장만 먼저 좀 말이 앞서는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예. 근데 멀기는 멀다. 생각해 보니까 멀기는 뭐네. 그렇긴 한데 이천에서 예를 들면 미국 가려면 인천공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천에서 인천까지 원래 공항은 먼 거예요.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야. 짧으면 좋지. 그러나 또 뭐 그렇다고 동네마다 다 공항 만들 수는 없으니 그 어딘가에 스위스팟이 뭘까? 뭐 찾아보면 되는데 네.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조금 좀 프로 입장에서 보면 좀 언짢고.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요. 공항 하나 지는데 뭐 몇 주씩 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주 제2공항이 5조 7천억에서 6조 사이 그것도 6조? 좀 깎은 건데요. 예. 6조 정도고 가덕도 경남의 가덕도 부산 옆에 가덕도 신공항이 13조입니다. 13조가 넘어요. 예. 가덕도는 왜 그렇게 비싸냐면 그 섬을 메워야 되거든요. 메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싼 방식의 그 섬을 메우는 비용 때문에 비싼 공항입니다. 지금 2029년에 가덕도 신공항을 그 부산 엑스포 추진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하게 2029년에 완공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 최근에 국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가덕도 공항이 2년 이상 늦춰질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섬을 메우는 게 부동치마라는 그 어려운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고르지 않게 밑으로 꺼질 것 같다. 라는 그 우려 때문에 공사가 그 고난도 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2년 이상 늦춰질 것 같고 제주 제2공항도 제주도에서 공론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1번, 제주 제2공항이 2번입니다. 그게 우선순위다. 예, 훨씬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은 약간 신중한 태도를 아까 보였던 게 지금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논란.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 백종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